아주 이제 유명한 루이스 구조 중에 O3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O3. 자, 혹시 이름이? 바로 오존. 그래서 왜 오존층이라는 말 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 뭐 소량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 중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뭐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래서 결국 보통 우리 대기 중에 많은 산소들이 자외선이 많은 환경 속에서 오존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존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면 그 별로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잘 안 부는 날, 대낮에 자외선이 잔뜩 쬐어지면 그 주변에서 오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일기예보 중에서도 뭐 오존주의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바람 잘 안 부는 여름 같은 데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이제 오존을 흡입하게 되고 흡입하게 되면 이 오존이 산화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점막을 좀 이렇게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이 따끔따끔하다거나 뭐 그런데 그 오존은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독특한 냄새. 냄새가 뭐냐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비릿한 냄새. 그 비릿한 냄새가 누구 냄새냐? 바로 바다 냄새예요. 바다에 가면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그 원래 그 뭐 해양 생물들의 냄새에 바로 오존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해진 냄새입니다. 그 오존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나는 일상 공간이 그게 바로 복사기예요. 복사기예요, 복사기. 예, 복사기. 예, 복사기요. 예. 공공 건물에 있는 복사기요. 복사기 여러분은 그냥 복사 뭐 한두 장 하고 말잖아요. 근데 복사를 10장, 100장, 1000장 계속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사기 돌아갈 때 거기서 뭐가 종이 올려놓으면 빛이 번쩍 하잖아요. 빛이 번쩍하는 그 빛에 자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오래 돌리면 그 안에서 오존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사기가 오래 돌아간 그 복사기 주변을 지나가면 뭔가 뭐 아주 불쾌하지는 않지만 아주 독특한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뭐 좋은 냄새도 아니고 나쁜 냄새도 아니고 약간 비릿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오존 냄새예요. 아시겠죠? 그 오존에 뭘 그려보자?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자. 보자. 누이스. 보이시죠? 그 누이스 구조가 바로 요거. 자, 어쩌든도 뭐하라고? 외워. 오존의 루이스 구조는 이거 아니야. 외워. 자, 진짜 이건지 한번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산소는 최고학전자 몇 개? 6개. 그런 산소가 몇 개? 3개. 그럼 최고학전자 총 개수? 18개. 자, 여기 18개 맞아요? 맞을걸? 맞을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구조는 이거야. 이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디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중결합이 되고 어디는 단일결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결합을 여러 번 한 쪽이 결합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쪽이 결합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 저번에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다중 결합이 될수록 결합력이 강한 게 보통이라고요. 뭐 그걸 설명하는 또 이론들도 좀 개발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뭐 공리처럼 기억합시다. 단일 결합보다는 다중 결합이 더 세다. 그러면 강한 결합일수록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길이는 짧아질 거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약한 결합일수록 뭐 할 거라고? 길 거라고 예상이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항상 예상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빗나가게 되어 있죠. 예상대로 되면 다 잘 되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쪽 화학 전문 용어로다가 어떤 말을 쓰냐면
chemically equivalent란 말을 써요. 화학 전문 용어인데 번역을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구분하지 않고 양쪽이 동등해지는 실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등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결합 길이, 색이 각 모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결합 길이며 결합 색이며 결합 각이며 모두 같을 때 쓰는 말이 chemically equivalent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상과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루이스 구조 혹은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이론이란 얘기예요?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오류가 있구나. 실제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지 못하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론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패치워크 하듯이 이론을 개발해요. 패치워크이란 말 알아요? 패치워크? 패치워크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모서리 같은 게 푹 찍힐 수 있잖아. 그럼 푹 찢었어. 그러면 이제 뭐 새 옷 입지 해도 되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옷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옷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막 푹 찢어서 막 어떻게 야, 이거 버리는 거 아깝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늘로 기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큰 장식이나 와펜 같은 걸 달아서 오히려 더 멋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패치워크라고 하죠. 패치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섬유 조각을 패치라고 하고 탁 해가지고 이제 더 멋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론도 그렇게 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나 옥텟 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견된다고 했을 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을 메꿔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덧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어떤 이론을 덧대느냐? 요렇게. 자, 우선 그리시고. 자, 이 색깔 구분 내가 해놨죠? 색깔 구분. 자, 요거 필기할 때도 색깔 구분 잘 하세요, 지금. 색깔 구분 잘 봐, 색깔 구분. 자, 그러면 이 패치워크 하듯 덧대 놓은 이 이론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루이스 구조를 잘 그려 놓았으니 여기다가 형식 전화 한번 따져볼까요? 뭔 전화? 형식 전화. 자, 그럼 이따 이 형식 전화 얼마? 요 형식 전화 얼마? 형식 전화. 형식 전화 얼마? 저 누가? 형식 전화 그렇죠. 저기가 회장님 그렇지. 회장님이었지. 그렇지. 순간 이름이 사모님이었나 회장님이야. 아니 회장님이 사모님이었나 아니면 회장님이나 이게 회장님. 회장 여기 형자는 얼마? 형자는 플러스 1. 그럼 그건 뭐 여기도 형자는 얼마? 마찬가지로 플러스 1. 자, 그리고 조시 요거 형자는 얼마? 형자는 이거 형자는 얼마? 얘는 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쪽도 1 마이너스. 뭐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플러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 형식 단어가 마이너스면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전자가 풍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기초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건 바로 뭐예요?
뭔가 가득 차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현상을 설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이런 현상은 꼭 바람에서만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우주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우주에서 그 예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면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건 왜? 위쪽이 위치 에너지가 크고 아래쪽이 위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항상 물질의 밀도 혹은 에너지 상태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현상을 개념화하는 걸 뭐라고요? 뭔가 가득 찬 곳에서 그게 물질 밀도건 에너지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거를 개념화해서 자연과학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연력학 2법칙은 국소의 부분에서만 성립해요? 우리 우주 어디서나 다 성립해요? 우리 우주 어디에서나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화학 반응에서도 연력학 제2법칙이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당연히 준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어떻게?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A 전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산소하고 요 산소가 현재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쌍이 또 공급이 되면 이 산소하고 이 산소가 이중결합이 되겠지. 이중결합. 그러면 이때 이 산소하고 이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면 돼, 안 돼? 사실 안 되거든. 왜 안 되지? 바로 이 산소는 뭘 만족해야 되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왔긴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옥텟을 다시 한번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가지고 있는 전자쌍 일부를 반대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 이건 왜? 4옥텟.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이쪽, 요 노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그려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릴 때 색깔 유념해서 보라고 한 게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뭐 할 수도 있느냐? 다시 거꾸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자, 됐죠? 저 설명 방법 이해하셨죠? 자, 이때 이 설명 방법에서 여기서 이제 유념할 건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요 양쪽 구조에서 시그마 결합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 방법에서 뭐는 자꾸 변할 수 있냐면 파이 결합은 자꾸 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설명 방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그마 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뭐냐면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뭐예요? 시그마고요. 이중 결합이면 둘 중에 하나가 뭐? 시그마면 나머지 하나는 파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잘 써두었는데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시그마 결합은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빨간색 쟤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런 식의 설명 방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또 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나타나는 희한한 성격은 뭐냐면 이겁니다.
2, 3번. 다시. 다시 이거보단. 다시. 1번. 위치의 마이너스 전하가 2, 3번의 파이 결합을 따라서 3번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명구조에서 지금 1번, 2번, 3번이라고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녀석을 1번이라고 할 때 이 둘을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그맣게 썼는데 1, 2, 3 이렇게 써둔 거 알겠어요? 자, 지금 마이너스 전화가 몇 번에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1번에 있죠. 그리고 2, 3번에 뭐가 있어? 2, 3번에. 2, 3번에 뭐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쓴. 2, 3번에 파이 결합이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이 1번의 마이너스는 무조건 3번으로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무조건 따르는 게 공명구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5만 가지 공명구조에서 이 규칙은 항상 지켜져요. 알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이제 다시 누구를 1번으로 정하면 돼. 얘를 다시 1번으로 정하고. 새롭게 2, 3번이 누구야? 얘하고 얘지? 그러면 1번에 있었던 음전하가 2, 3번의 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1번에 있던 음전하가 3번으로 올라간다고. 알겠죠? 공명구조에서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전 대칭 이동. 이동? 조작을 통해서 겹쳐지는 구조. 그 에너지 준위와 존재 확률, 이것이 같습니다. 자, 쓰시고. 좋아. 자,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좀 독특한 말이 있는데, 여기 회전 대칭 조작이란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자, 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등등등을 내가 막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하지만 실제 구조 안에서 결합선이나 전자는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똑같은 색깔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이 상태에서 딱 들어가지고 이압하면 어떻게 돼? 얘를 딱 들어가지고 이압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겹쳐지지. 얘를 이런 식으로 딱 들어서 휙 돌리는 이러한 행위를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는데 뭐 해줘? 겹쳐지면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존재 확률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물리학에서 활용하는 공리 중에 하나예요. 뭐 물리학에서 공리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수학 시간에 다루는 공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리란 말은 증명은 된다, 안 된다? 증명은 안 됩니다. 증명은 안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둘의 존재 확률이 50%라면 이때 여기서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요. 바로 평균 결합 차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기 보이세요? 평균 결합 차수 보이시죠? 이때 이 평균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그 산술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산술 평균. 그럼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거 잘 봐요. 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몇 중 결합이에요? 2중 결합이죠. 근데 이게 2중 결합으로 나타날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5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합이 여기서는 몇 중 결합으로 나타나요? 단일 결합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단일 결합으로 나타날 확률은 얼마예요? 50%죠? 이걸 다 더한 걸 평균 결합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1.5중 결합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1.5중 결합,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중 결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쪽이 화학적으로 동등해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루이스 구조, 그 다음에 옥텐 룰이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살려두면서 이 이론을 추가하면 실제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때 도입하는 이런 새로운 패치워크 같은 이론을 뭐라고 부른다? 레조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말 번역은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공명 이론적 설명은 물리학적으로는 다 틀렸습니다. 예, 물리학적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왜 물리학적으로는 틀린 설명이죠? 이건 물리학적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어디서? 4장 수업에서. 지금 5장 수업 하고 있죠? 5장 수업 전에 4장도 했었죠? 그 4장에 이게 왜 틀린 이론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답.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뭐예요? 이런 등치 큰 이런 거시적 물체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얘가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이놈의 전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데 이리 가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물리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명구조 조금 넓게 잡으면 루이스 구조 전체가 물리학적으로는 위배된 설명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한다라거나 공명구조로 설명하는 건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희한하게도 화학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자연과학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막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물리학적으로 위배되는 설명을 가지고 이런 물리적으로도 위배되는 설명을 가지고 인류는 이런 거대한 물질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별의별 케미컬들을 합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없었던 뭐 플라스틱이라거나 뭐 새로운 의약품이라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그 목요일 날 오세요. 목요일 날 알겠죠? 목요일은 10시까지예요. 아니, 10시에 오세요. 목요일 10시.